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동향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상록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 텐데 사실 지난 시간에는 TVL 지표 그리고 유동성 지표도 살펴봤고 스테이블 코인 전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통해서 시장 동향까지도 내다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뉴스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사실 이제 밈코인이죠. 트럼프 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코인이 출시되면서 좀 세상을 좀 뜨겁게 달구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트럼프의 X죠. X에서 이제 공식 밈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아이디가 해킹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나오기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공식적인 밈코인 발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트럼프의 코인이 막 4만 프로 가까이 상승을 하는 이제 기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좀 이제 시장에 대한 포모를 가지게 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멜라니아 코인도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바로 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멜라니아 코인도 약 한 24,000%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좀 유동성을 많이 흡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좀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모를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러한 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좀 시도이기도 하겠지만은 사람들의 좀 욕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코인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밈코인이 과연 어떤 의도로 나온 걸까에 관해서 저도 앵커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 코인에 관한 관심도 뜨겁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 업계 측의 반응은 각각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던가요?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대부분은 약간 좀 비판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코인이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죠. 글로벌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후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빗썸 그리고 코인원 등에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출시되지 않은 코인들이 이런 글로벌 거래소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되는 것이 좀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 그리고 ICO 등의 순서를 거치고 보통은 소형 거래소에 먼저 올랐다가 이제 좀 차츰해서 순차를 두고 상장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 워낙 또 유명하고 세계 1위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이제 좀 상장을 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의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이제 그 얼굴이 있고 위에 이제 차트가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에서 나타낸 3분봉입니다. 근데 3분봉인데 이게 약간 트럼프의 얼굴과 비슷하다. 그런 일부러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러한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측에 있는 그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메사리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죠. 메사리 설립자는 이제 트럼프와 멜라니아 밈코인 출시를 권유한 직원을 해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주최사인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코인은 약간 쉐코인이다라고 쓰레기 코인이다라고 전달을 한 바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브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도 증권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위법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의 전 CTO이죠.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제로섬을 하는 코인으로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이 당신의 그 트럼프 코인을 좀 에어드롭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국내에서도 상장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국내 안에서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기대감들은 좀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면 저도 서두에서 이 시황을 말씀드렸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끝맺음을 맺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장
상장이 아니라 취임 직전에는 잠깐 급등하긴 했었는데 네. 다시금 조정이 나와줬어요. 네. 어떤 이야기도 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이제 관련 이제 취임식이죠. 취임식 이제서 이제 그 가상자산 업계 그리고 사람들 투자자들에서 이제 약간 기대했던 것은 이제 행정명령이 당일에 바로 나오겠다. 혹은 이제 취임식에서 이제 이런 가상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러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이제 좀 하락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요. 뭐 취임식에서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를 언급을 하였으나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한 트럼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2.0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많을 것이고 2025년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은 충분히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미난 점이 또 있는데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하거나 취임식에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취임식 당일 이제 비트코인, 에테나 그리고 뭐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브, 트론, 그 체인링크를 매수하였고요. 이제 스파돈 체인이라는 플랫폼에 따르면은요.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만 한 3억 7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더리움이 한 2억 달러 정도가 되고 USDC가 5,600만 달러, 비트코인이 한 4,800만 달러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가족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자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우리가 이 시장에 관해서 기대하는 바가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또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아들 그리고 또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힌트들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일가의 코인들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자료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워낙 미국이 핫하고 트럼프 일가가 핫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크립토랭크가 좀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미국이 좀 주도하고 있는 장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2017년, 18년을 돌이켜 보면은 당시는 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 좀 주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세계 1위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2024년도에도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런 비트코인 ETF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같은 이런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좀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시면은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그다음에 우측에는 코인베이스 50 인덱스, 그리고 아래쪽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메이드 인 USA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겹쳐지는 교집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코인들을 좀 잘 선정해서 투자하면은 분명히 뭐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가상자산 관리회사 신탁회사이고요. ETF 출시 이전에는요, 이제 트러스트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자산을 투자하였고 이제 블랙록이 ETF에 뛰어들기 전까지만 하여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이고요. 여기 또한 2012년에 설립되어서 되게 역사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코인베이스 50이라는 인덱스를 발표하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대표할 벤치마크를 좀 선보인 바 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고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이 또 투자 유치가 되고 있고 실제 그 투자한 자금 가지고 투자를 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USA 코인이 좀 왜 중요하냐면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산 코인이라고 말을 하죠. 미국산 코인에 대해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제 면세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인데요.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 자본이득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미국에서 출시된 코인들에 대해서는 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좀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코인들이 좀 실제 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곳들의 움직임, 이러한 거대 금융 기업들 그리고 거대 이런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좀 확률적으로 나의 투자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또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크립토 차르라고 하죠. 이제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의 이제 고문으로 되어 있는 데이비드 sak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한 벤처 펀드가 있습니다. 그 벤처 펀드로 투자한 이제 VC가 있는데, 그 VC가 이제 멀티체인 캐피탈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그 멀티체인 캐피탈 같은 경우가 이제 솔라나의 메인 스폰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sak스는 약간 솔라나를 지지하고 있는 인물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코인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 이를 좀 잘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투자하는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자신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상화폐 업계 뿌리가 깊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거나 또 그런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참고를 한다면 그 빠른 상승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는 알트코인 참고할 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다각화해서 많은 정보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2.0 시대에 올 한 해는 ETF에 관한 기대감들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올 한 해는 이제 그런 ETF, 알트코인 ETF에 대한 이제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타낸 자료인데요. 지금 SEC에 신청된 알트코인 ETF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제 해시덱스, 프랭클린의 이런 그 인덱스 ETF도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이제 한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다양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인덱스 펀드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라나 ETF 그리고 이제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헤데라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ETF들이 다 이제 좀 신청이 되어 있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데드라인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위에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좀 신청서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퓨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선물 ETF들도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XRP ETF, 뭐 숏 솔라나도 있고 두배 레버리지 솔라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중 좀 재미난 것은요, 렉스셰어스라는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1월 21일에 이제 그 다양한 ETF들을 좀 신청하였는데요. 되게 빠릅니다. 이제 트럼프 ETF도 신청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아래쪽에 봉크 ETF, 도지 ETF 이렇게 이제 밈코인들을 ETF로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XRP 또한 마찬가지로 신청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당장 SEC가 뭐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뭐 이게 밈코인들 같은 경우는 확률은 좀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렉스셰어스에서 이렇게 좀 신청을 했고, 만약에 좀 더 메이저 회사들이죠, 큰 회사들이 좀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SEC도 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이것들이 좀 승인이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밈코인마저도 이렇게 ETF 신청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밈코인들까지 ETF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자본주의 국가, 미국은 정말 자유로운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의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시장을 어떻게 내다봐야 하는지 보다 객관적인 수급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온체인 지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이제 가장 뭐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MVRV 지표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져온 것은 MVRV G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MVRV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밸류, 이제 마켓 밸류 대 이제 RV는 리얼라이즈드 밸류인데요. 이게 쉽게는 이제 시장 가치 그리고 원가 개념과 유사한 이제 RV 정도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이제 좀 과평가되었는지 또는 이제 좀 저평가되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VRV 지표가 1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MVRV 지표가 3.7 이상인 경우에는 좀 고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매도하기 좀 좋은 시기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는요, MVRV에서 조금은 더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서 개량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는요, 7 이상인 경우에서 고점의 영역으로 좀 해석되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부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주황색이 MVRV G스코어입니다. 이제 되게 들락날락이 좀 심하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황색 지표가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 밴드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밴드 우측에 보시면은 7을 기점으로 밴드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도 이런 검정색 고점을 기록하였을 때 7 가까이 갔었고, 그리고 2013년, 14년 부근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그 MVRV G스코어 자체가 좀 7 이상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고점에서도 이런 MVRV G스코어가 높이 있었고, 이제 2021년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MVRV G스코어가 7을 찍으면서 이제 좀 고점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스코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이 MVRV G스코어가 7로 튀는지 안 튀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 튀었을 때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도의 이제 입장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과평가되었는지 또는 이제 저평가되었는지 좀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MVRV 지표는 사실 고평가, 저평가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또 극단적인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준비해 주신 지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평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제 준비한 것은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입니다. 200주 이평선은 좀 굉장히 긴 시계열을 통해서 나타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재미난 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찾아오죠. 그래서 1년이 51주죠. 곱하기 4하면 한 204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과 이 200주 이평선 사이클이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그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200주 이평선에 가까웠을 때 좀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래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하면 아래 그 가로축은 뭐 시간이고 상단은 이제 세로축은 이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으로 되어 있는 보라 색깔은 이제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색깔로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이 가격에서 색깔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구간이 결국에는 고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측에 또 보시면은요, 색깔별로 이게 200주 이평선과 실제 가격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구간은 뭐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에서 가격이 한 6% 사이 밑에서 이제 있을 때이고, 이 시기에는 좀 매수를 하면 그래도 좋은 구간이었다. 그리고 한 12% 이상, 14% 이상 넘어갔을 때 특히 또 빨간색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게 실제 2013년, 14년에도 있었고 이제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완전 이제 빨간색, 붉은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10%, 12%의 괴리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매도 구간으로 좀 설정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파란색 구간이지만은 이제 점점 이 색이 뭐 약간 노란빛 그리고 붉은빛으로 변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의 시기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영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한 해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종목군들을 볼 때는 다양한 이평선을 참고로 하잖아요. 네. 짧게는 뭐 단기부터 길게는 또 200 그리고 1년치도 보긴 하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꼭 200일을 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도 이제 사실은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5일선, 뭐 10일선, 뭐 21선, 맞아요. 30일선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200주 이평선을 좀 참고하시는 게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0주 이동평균선을 보통 이제 보는 게 비트코인 분석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면서 시장 방향성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준비한 지표는 어떤 지표들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 결국에는 또 주식 시장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를 많이 봅니다. 뭐 CNN에서 제공하는 지수인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요. 아래측을 보시면은요. 이제 0에서 10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5까지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공포, 그리고 25에서 46은 이제 공포, 46에서 54는 한 중립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54에서 75는 뭐 탐욕, 그리고 75에서 100까지는 좀 극단적인 탐욕의 상태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현재에도 지금 84점으로 사실은 탐욕의 구간이 좀 매우 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한 2021년 정도죠. 그때도 초록색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탐욕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 갈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욕 구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길게 진행되었고 이후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공포 구간으로 꺾였을 때 이때를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좀 심리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되게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이런 매크로 경제 지표,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좀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한 가지의 지표만 본다라는 거는 시장 리스크를 좀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가면서요,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지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입니다. 사실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트코인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주로 이제 비트코인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시장 사이클을 판단하기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알트코인의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에서 그 도미넌스, 그리고 토탈 2, 토탈 3, 아더스 이러한 것들의 흐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들을 좀 지켜보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고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좀 다소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은지 혹은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해당 지표는요, 마찬가지로 0에서 100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0에서 한 25 구간은 이제 비트코인 시즌, 그리고 75에서 100까지는 좀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사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분석해 보면은요, 이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지표는 이제 지난 90일 동안에 이제 상위 100개의 알트코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알트코인 시즌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90일 동안 상위 100개 코인 중에 이제 코인 중 75%가 비트코인보다 좀 성과가 좋았다 하면 75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난 90일 동안 상위 100개의 코인 중에 25%만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았다면 25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한 44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이죠. 한 달 전만 돌이켜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좀 먼저 선행해서 오르고 이후에 좀 알트코인들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 때문에 잠시는 또 알트코인 시즌이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도 만들었는데, 이후 다시 좀 알트코인이 좀 하락하면서 좀 그리고 좀 조정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한 40점에서 50점 사이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좀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것도 저는 뭐 아래로 튀든 또는 위로 튀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데이터가 하나만 보고 이제 절대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좀 움직임을 파악하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참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통해서 오늘 다양한 지표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꼭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발빠른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